문명의 렌즈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역사 상식 5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익숙하시죠? 바이킹은 뿔 달린 헬멧 쓰고, 로마 황제는 엄지를 아래로 내리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 외치며 출항합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연출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문명의 렌즈에서는 역사와 인류학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5가지를 누가, 언제, 왜 그렇게 믿게 만들었는지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5개 갑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바다, 약탈, 그리고 뿔 달린 헬멧이죠. 그 헬멧,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어울려서 문제입니다.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진짜 역사를 이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투용 뿔 달린 바이킹 헬멧이 널리 쓰였다는 고고학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없는데 왜 다들 있다고 믿게 됐을까요? 범인은 의외로 전장이 아니라 무대였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낭만주의 열풍이 불고 북유럽은 야성적 영웅이란 이미지가 필요해지자 예술가와 대중문화가 바이킹을 더 드라마틱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계기 중 하나로 1876년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의 의상 디자인이 대중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 공연용 비주얼이 사람들 머릿속을 장악한 겁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뿔 달린 헬멧 자체가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유명한 덴마크의 뿔 헬멧 빅세는 바이킹 시대가 아니라 기원전 약 900년 무렵으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등을 통해 훨씬 오래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즉 뿔 헬멧이 있었다면 바이킹이 아니라 훨씬 이전 시대의 상징, 의례적 장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설명이 기웁니다. 그럼에도 이 신화가 안 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뿔은 한 컷의 야만, 전사, 공포를 설명하는 아이콘이거든요. 고고학 자료 한 장보다 포스터 한 장이 더 빨리 퍼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자체도 한 민족의 단일 얼굴이라기보다 활동 역할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해서 대중은 더더욱 단순한 상징 하나로 묶어버리기 쉬웠던 거죠. 바이킹이 뿔을 달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킹에게 뿔을 달아드린 겁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가 드러납니다. 우린 한 인물을 한 나라의 상징으로 단순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황금빛 이집트, 나일강, 그리고 이집트 그 자체 같은 여왕. 여기서 상식 하나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분명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혈통 왕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집트 토박이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일원이고 이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료였던 마케도니아, 그리스계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시조로 하는 헬레니즘 왕조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 토박이로 착각했을까요? 첫째,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이집트식 왕권과 종교적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당시 왕조의 중심 언어와 문화는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였고 클레오파트라의 첫 언어도 그리스어였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정치적 정체성과 헬레니즘 왕조의 혈통 문화적 뿌리가 한 인물 안에서 겹치며 대중 기억 속에선 그냥 이집트 그 자체로 굳어버린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들 중에서도 이집트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진 거의 유일한 통치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즉, 태생부터 이집트인이라기보다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 이집트인이 되기로 선택한 정치가에 가깝다는 해석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은 맞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미의 이집트 토박이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민족으로 굳혀 기억하는 역사 인물들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 1492년 콜럼버스가 바다를 가르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했다. 이 이야기 교과서 요약본처럼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그 명장면 자체가 거의 도시 전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콜럼버스가 둥글다는 걸 증명했다. 하지만 여러 역사 설명에 따르면 콜럼버스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구가 구형이라는 전통적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콜럼버스는 평평한 지구를 깨부순 과학 영웅이 아니라 애초에 전제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갈등은 뭐였을까요? 핵심은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느냐였습니다. 여러 정리에서 콜럼버스는 지구 둘레와 아시아까지의 거리를 실제보다 짧게 계산했고 후원자들과 주변인들은 너무 멀어서 위험하다고 본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제는 지구 모양이 아니라 보급, 항해거리, 현실성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전설은 왜 굳어졌을까요? 한 역사 설명에 따르면 콜럼버스가 평평한 지구를 이겼다는 서사로 1828년 워싱턴 어빙의 정기적 서술이 대중화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드라마가 되는 이야기가 이긴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증명한 건 지구가 둥글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멋진 이야기를 사실처럼 기억한다는 인간의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음 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역사 상식은 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땀 범벅의 노예들이 채찍을 맞으며 거대한 돌을 끌어올리는 영화 같은 장면이겠죠? 그런데요, 그 장면은 역사라기보다 대중문화가 만든 전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고학적 정리들에서는 피라미드가 노예 노동만으로 지어졌다는 그림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매장 흔적은 단순히 소모품처럼 취급된 노예서사와 어긋난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국가적 동원과 숙련 인력 쪽 그림을 지지하는 근거로 자주 소개됩니다. 현장 발굴과 정리 글들에서는 노동자 거주지 같은 흔적이 언급되고 이는 체계적 운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대량의 음식 흔적, 빵과 고기 같은 식생활 증거가 굶주린 노예 이미지와는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고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블록에 남은 작업반 이름 같은 노동 조직의 흔적 역시 프로젝트 팀 느낌을 강하게 풍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채찍과 노예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국가 단위로 조직된 노동과 숙련 인력이 결합된 거대 공사로 보는 시각이 훨씬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 장면들 중 또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연출일까요? 여러분, 테르모필레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숫자 300이죠. 오늘은 그 숫자에 살짝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르모필레에서 싸운 건 스파르타 300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측은 스파르타가 주도하긴 했지만 여러 폴리스 즉 도시국가 연합군이 함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기록 전승을 바탕으로 한 정리에서는 초기에 테르모필레에 모인 그리스 병력이 대략 7,000명 규모였고 그 안에 스파르타 300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300명이 혼자서 다 했다가 아니라 7,000명 팀 프로젝트에서 300명이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맹군의 구성도 꽤 구체적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헤로도토스 전승을 소개한 번역 자료에 따르면 보이오티아 지역의 테스피아의 병력 700명, 테베 400명, 포키스 1000명 등 다양한 도시에서 온 병력이 함께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300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거지 전체 인원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300만 기억할까요? 이 전투가 후대의 전설적인 최후의 항전으로 각인되면서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고 강렬한 숫자를 선택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웅서사는 강할수록 동료들은 화면 밖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니까요.
정리해보면 테르모필레는 스파르타 300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연합의 전투였습니다. 오늘 5가지를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집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억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증거보다 상징인 뿔헬멧 300을 더 잘 외우고 그 상징을 만든 건 종종 영화, 그림, 소설, 밈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상식 중에 오늘 영상처럼 연출일 것 같은 게 또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써주시면 다음 편에서 댓글 상식을 모아서 상식 붕괴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